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미국이 완전히 제대로 열받아 버렸습니다. 북한이 올 들어서 벌써 미사일을 3번이나 쏘았죠. 유엔 안보리 이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린 직후에 쏴버리고 또 그들이 미국에게 우리 그대로 호락호락 하지 않아 라고 한마디 하고는 또 쏴버리고 이렇게 계속 강대강으로 부딪히는데 미국도 끝판왕 카드를 꺼냈습니다. 미국이 자신들이 무기고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거 쓸지 알려주진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여하튼 힌트는 주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알려주진 않지만 힌트는 주는 것 같습니다. 그 힌트 보여드리겠습니다. 미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이 북한 미사일 발사는 관심을 끌려는 짓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상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13일 현지 시각으로 블링컨 국무장관이 CNBC하고 인터뷰를 했던 내용들 중에서요. 우리는 북한에 대해 아직 어떤 적대적 의도도 없음을 분명히 했고 북한이 관여할 준비가 됐는지 보기 위해 기다려왔다. 안타깝게도 북한은 우리의 이런 제안에 응답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몇 주 사이 목격한 응답은 미사일 시험 재개였다. 그래서 이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1년이 됐는데 1년 동안 계속 대화하자 라고 제의를 했는데 북한은 어떠한 답도 없었다. 그러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답은 미사일 시험이었다. 그러니까 대화할 마음 없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북한이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과거에도 그랬고 아마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관심을 끌려면 미사일 발사해서 그 관심을 그들에게 집중시키고 계속 이렇게 피곤하게 할 거야. 피곤하게 굴 거야. 나쁜 짓 할 거야. 그러니까 이 나쁜 짓 하지 못하게 하고 또 피곤하게 굴지 못하게 하려면은 돈 내놔. 이제 이 짓을 수십 년을 해왔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쟤들은 상종 못할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동맹과 파트너가 적절히 방어되고 북한은 이런 행동에 대한 영향과 결과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는데 매우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자, 이게 뭐 굉장히 점잖은 말인데 북한이 이런 행동에 대한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 쏘고 하면 그런 행동에 대한 대가가 있을 것이다. 그 대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굉장히 우리는 뭔가 준비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또 미사일 쏴버렸죠. 어떻게 미사일 쐈냐. 이렇게 외무성 담화를 하고 또 쐈습니다. 1월 14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이렇게 담화를 합니다. 미국은 우리의 정당한 해당 활동을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끌고 가 비난 소동을 벌이다 못해 단독 제재까지 발동하면서 정세를 의도적으로 격화시키고 있다. 미국이 우리의 합법적인 자유권 행사를 문제시하는 것은 명백한 도발로 되며 강도적 논리다. 우리는 정정당당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기어코 이런 식의 대결적인 자세를 취해 나간다면 우리는 더욱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왜 미국 니들이 우리를 감히 우리는 그냥 단거리 미사일 쏘았을 뿐인데 남조선은 안 쏘냐? 우리는 뭐 그렇게 쏘았는데 왜 그걸 갖고 유엔 안보리 가서 우리를 비난하고 그래? 우리 그러면 더 강하게 반응할 거야. 니들이 또 강하게 하면 또 더 강하게 반응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2발을 쐈습니다. 이번에는 단거리 미사일 2발을 쐈으니까 다음에는 또 이제 사거리가 좀 더 긴 거 이제 미국의 레드라인으로 점점 접근하는 것이죠. 아마 나 좀 죽여주세요 하는 그런 청탁을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이러다가 북한이 맞아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그러면 북한 지도부가 강경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안팎으로 사정이 있겠죠. 제가 뭐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북한은 지금 아주 극심한 권력 투쟁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미사일 쏘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노동신문 또 조선중앙TV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방영을 북한 내부에서 하고 하는 것들이 저는 2가지 측면에서 봅니다. 첫째, 이 미사일, 이 전략군 영역은 분명히 군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 군의 영역을 이렇게 당내 인사들로만 해서 즉 전략군이라고 하는 이 군권을 뺏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는 이 당심이 작용했을 수 있고 그러면서 지금 뭐 북한은 정말 피폐하죠. 코로나로 인해서 2년이나 지금 뭐 국경을 봉쇄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지난 70년 동안 세뇌가 되어 와서 미국은 철천지 원수고 정말 나쁜 놈들이고 미국은 뭐 사람 머리에다가 뭐 정을 박아서 때려 죽인다 뭐 이제 이렇게 세뇌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북한에는 많이 있으니까 그들 향해서 그래 우리가 미국에게 정 맞아 죽지 않으려고 그래도 이런 거라도 만들었어 라고 보여주고 싶은 측면 아니면은 야 군 측에서 야 니들 좀 나가 그래서 개념 있는 북한인들이 야 지금 다 굶어 죽고 있는데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이제 해외 노동자 갔다 와서 다 알고 있어 또 휴대폰 가지고 북한 중국 소식 들어서 다 알고 있어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그 국제 제재 받고 미국 제재 받고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그리고 저 미사일 한 발이 얼마라는 거 저 미사일 한 발과 옥수수 몇십만 톤을 바꿀 수 있다는 거 우리 알고 있어 그것만 있으면 우리가 안 굶어 죽을 수가 있는데 뭐 하는 짓이야 라는 분노를 유발하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죠. 그래서 양면성적인 측면이 있는데 아직 그 결과는 모릅니다. 그런 참에 어쨌든 미중 패권 경쟁을 하는 이 상황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라고 하는 순망치한 방파제가 반드시 필요하죠. 왜? 미국의 지상군과 압록강을 국경에 딱 마주하고 직접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정말 최악의 상황이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군부 강경파가 우리 이참에 한번 들러붙어 볼까 중국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안팎의 사정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대미 선봉장을 자처하는 북한이 정말 사상 초유의 전략군 특구를 지정했는데요. 이 전략군 특구는 또 뭐냐? 정말 뭐 희한한 걸 지정을 했는데 이 뭐냐? 데일리 NK가 보도를 했는데요.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자강도 지역 일대를 전략군 특구 지역으로 지정하는 전술적인 판단을 단행했다. 북한은 1월 5일 전략군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력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했다. 구체적으로 먼저 자강도 성간, 전천, 용림군을 전부 갱도화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먼저 이 세 곳이 극초음속 미사일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즉 북한 당국은 지난해 첫 번째 시험 발사를 감행한 곳, 즉 용림과 실제 운영한 부대 진천 그리고 기술 발사 연대가 배치된 곳 성간이죠. 이 세 곳을 특구 지역으로 지정했다. 해발 고도가 높고 지형이 복잡한 북방 지역인 자강도 전 지역을 앞으로는 전략군 중심 핵심 발사 기지로 꾸린다는 것이다. 이것이 최고사령부의 계획이다. 전략군 참모부는 남조선과 태평양 작전 지역 어느 곳이든 타격 가능한 특구 지역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또한 새로운 전략무기 실전 배치에 따른 부대 전쟁 준비 강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사상학습도 병행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전략군 특구라고 하는 것은 그들끼리만 이렇게 지낼 수 있고 좀 타인들,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접근이 차단된 어떤 별천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자강도의 남쪽 지역에 있는 군 세 곳인데 용림군 여기는 시험 발사를 했던 이 발사 패드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운용 부대 발사 패드가 있다고 해서 부대가 바로 거기에 주둔한 거 아니죠. 운용 부대가 즉 전략 미사일을 운영한 부대는 진천군에 있는 겁니다. 전천군에. 그리고 그 발사 연대가 배치된 곳 뭐 이렇게 해서 만드는 곳 또 운용하는 부대 또 쏘는 곳 이런 것들이 이 세 군에 걸쳐져 있는데 이 세 군 모두가 사실은 지하 갱도화되어서 시설이 다 있죠. 그런데 그걸 이 세 군 전체를 지하로 다 잇겠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다 지하화되어 있는데 그걸 다시 지하로 다 이어나가겠다. 완전히 지하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거죠. 아니, 북한이 지금 무슨 돈이 있어서 돈도 없어서 굶어 죽고 있는 마당에 또 이런 대규모 공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이거 다 돈 아닙니까? 또 돈이면서 인민들의 피와 땀이죠. 노동력 착취하니까 이런 상황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서 이 전략군 특구는 남조선과 태평양 작전 지역 어느 곳이든 타격 가능한 특구라고 하는데 남조선 뭐 그건 당연한 일이고 태평양 작전 지역 어느 곳 그게 뭡니까? 괌, 하와이, 알래스카 그리고 미국 서부 이 지역을 타격 가능한 특구 지역이다 라고 지들 입으로 선전을 합니다. 미국에게 야 우리 여기 지하 기지 잔뜩 만들었는데 이거 이들 서부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LA 시애틀 다 때려 하와이 때려 알래스카 때려 괌 그건 당연한 거고 라고 지금 광고를 하는 겁니다. 나 좀 때려줘 라고 광고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자강도일까요? 이것은
이 자강도 지금 남쪽에 여기인데요. 성간, 전천, 용림이 여기인데 그럼 왜 여기에 미사일 발사 기지를 만들었을까요? 바로 중국의 방공부대가 이 국경 지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방공군 제19예단 그리고 18예단이 이 지역에 있는데 이 19예단과 18예단은 각각 공이 러시아로부터 도입했던 S-300 PMU 방공미사일 그리고 또 그 PMU를 국산화한 HQ-9 이런 것들을 장비하고 있거든요. 그 S-300 같은 게 사거리가 120에서 150km입니다. 그러니까 국경 지역에 있는 이 중국의 이 방공 여단들의 방공 능력 안에 이 성간, 전천, 용림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이 함부로 들어와서 타격하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이점이 있는 것이에요. 왜? 중국 입장에서는 순망치한 방파제니까 이 방파제 태풍에 휩쓸려 가지 않게 지켜줘야죠.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북한이 왜 이렇게 중국의 방공 부대에 의지할 수밖에 없냐. 지난 2017년도에 미국이 B-1B, B-52, 특히 B-52는 이건 1950년대에 만들었기 때문에 레이더 반사 면적, RCS 이런 거 개념조차 없던 시기였죠.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이런 레이더 반사 면적을 가지고 있는 이 B-1B와 B-52가 포함된 대규모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2017년도에 시범적으로 한번 북한 지역에 쑥 들이밀어서 여기까지 진출을 시켰어요. 근데 문제는 북한이 이걸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황당해가지고 야 어제 우리 그렇게 갔어. 니들 어제 맞아 죽을 뻔했다니까? 이렇게 알려줬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도발을 하면 상대가 그 도발을 감지하고 겁이 덜컥 나고 반응이 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아주 대규모 스트라이크 패키지 거기다가 공중급유기 또 MC-130 같은 수송기 MC-130도 얼마나 큽니까? 그런까지 동원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는데 그래도 북한이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알려주니까 북한이 깜짝 놀래가지고 또 가만 안 있고 이렇게 했던 적이 2017년 화염과 분노 시절에 있었는데 그래서 북한이 이 지역에 쭉 깔아놓은 SA-2 이런 아주 구형 1960년대에 만든 구형 방공 미사일 대공 레이더 이런 것들은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격 능력이 없는 거예요. 또 너무나 오래된 거니까 전자제밍에 완전히 취약한 겁니다. 그 전자제밍에 취약하다. 이거는 베카 계곡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시리아 방공 무기들에게 쫙 해가지고 완전 먹통 만들어 버리고 그냥 일방적인 학살한 거 보면서 우리가 이미 다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에게 의지하고 싶은 겁니다. 순망치한 서로 지켜줘야 되니까. 그런데 역시나 한패였어요. 국제사회가 이 유엔 안보리에서 1월 10일 날 북한을 성토를 하는데 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1월 10일 유엔 대북 비난 이 긴급 회의를 하고 나서 그 직후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1월 10일 날 북한을 옹호하는 발언을 합니다. 역시 똑같은 자들이죠. 발사물의 성질은 아직 더 연구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어서 각국은 섣불리 규정하거나 과잉 반응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함부로 비난하지 마라 그겁니다. 아니 발사물의 성질을 뭘 더 연구하고 더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무슨 여기도 불상인지 미상인지 봐야 되는 겁니까? 기가 차는 자들이죠. 현재 한반도 정세가 중요하고 민감한 시기에 있는 만큼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어떤 행동도 한반도의 평화, 안정과 당사자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그래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이 비상회의를 한 게 비건설적이다. 그리고 부정적이다 이거예요. 아니 무슨 이게 지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입니까? 아니 대만한테 다시 돌려주지 이걸. 그러면서 유관국들은 언행을 신중히 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쌍궤 병진과 동시 행동 원칙 준수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나가야 한다. 쌍궤 병진, 동시 행동 이거 뭐냐? 주한미군 철수하고 북한 비핵화하고 동시에 하라 이겁니다. 좀 기가 차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은 완전히 우리 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원래 이런 놈이야 라고 자신들의 정체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중국에게 일말의 기대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자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완전히 미국이 열받죠. 그러니까 한국, 미국, 일본 이 3개국 당국자 차관복급 전화회의를 소집했습니다. 1월 13일 날 우리 국방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한미일 3국 국방 고위 당국자들이 13일 오후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 미사일 발사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만기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일라이 라트너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차관부, 마스다 가스오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국의 대표로 참여했다. 자, 북한이 이제 미사일 이렇게 자꾸 쏘는데 우리 어떻게 대응할까? 우리 이렇게 할 거야. 일본 어떻게 생각하죠? 한국 어떻게 생각해요? 일본이야 뭐 미국하고 200% 같은 마음을 하고 있겠죠. 가서 그냥 막 내일이라도 때려버립시다 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한국 어떻게 생각해요? 한국은 이들 때리려고 하면은 우리 중국한테 이럴 거예요. 또 북한한테 또 알려줄 거예요. 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한국에게는 이렇게 말해놓고 절대 알려주지 않겠죠. 저라도 안 알려주겠습니다. 아니 알려주면 그 다음날이 뭡니까? 그 즉시 30초 후에 김정은이 귀로 들어갈 것 같은데 또 중국 귀로 들어갈 것 같은데 뭐하러 여기다 알려주겠습니까? 그랬더니 열받은 미국이 이제 이런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뭐 제가 뭐 오신트 소시통 이렇게 해서 미국의 뭐 어떤 기지에서 뭐가 떴다더라 뭐 이런 것들 하죠. 그 사람들이 저는 뭐 그 미 정보 당국의 지원을 받는 뭐 그런 그레이나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 정보 당국 또는 미 군 당국 또는 미 정부가 직접적으로 우리 이런 거 해 하고 홍보하기 곤란한 것을 그냥 파파라치가 이렇게 했어요 하는 것으로 포장을 해서 자기네들은 알려주고 싶지 않았는데 쟤들이 그냥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알아서 사진 찍어서 올리네 라고 하는 것을 가장해서 미국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신 이 표현을 해주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 그러면 어떻게 이런 걸 그 사람들이 단독으로 올립니까? B2 폭격기가 B-61-12 핵 벙커 버스터를 투하하는 사진입니다. 이거는 밑에서 같이 비행기 타고 공군 전용 사진사가 찍어야 되는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뭐 이 지상에 있는 사람이 휴대폰 카메라로 당겨서 찍을 수 있는 장면 아니죠. 또 핵폭탄 떨어뜨리는데 지상에 지금 사람이 있으면 됩니까? 물론 뭐 탄도는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투하 훈련하는 사진을 공개를 했어요. 1월 12일 날 북한이 미사일 쏘고 나서 1월 12일 날 이 훈련을 공개했는데 그러면서 또 1월 11일은 어떤 일이 있었냐? 1월 11일은 인사이드 디펜스를 통해서 이런 기사를 냈었습니다. 약 2년에 걸친 지연이 있었던 공군의 B-61-12 전술 핵폭탄 첫 번째 생산분이 공군에 인도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1월 11일 날 북한이 딱 미사일 쏘고 그리고는 바로 미국이 B-61-12 핵 벙커 버스터 공군에 이제 납품하기 시작했어 라고 보도자료를 뿌리고 그 다음날 오신트 소시통이라고 하는 이런 뭐 그냥 네티즌들을 가장해서 일제히 B-61-12 핵폭탄을 B2 스텔스 폭격기가 떨어뜨리는 투하하는 이런 사진을 쫙 뿌렸어요. 그 말은 뭐냐? 하시라도 언제라도 B-61-12 핵 벙커버스터 핵폭탄인데 벙커버스터 뚫고 들어가서 지하에서 터져가지고 지진을 일으켜서 무너뜨려버리는 이런 전술 핵폭탄이죠. 이거를 투하할 수 있다라는 사진을 공개한 겁니다. 우리 오늘 밤에라도 갈 수 있어. 왜? B2야 뭐 지금도 날아다니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거 납품받았고 사진까지 보여줬고 우리 투하 연습도 했어. 그러면 언제든지 마음먹으면 하는 거야. 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지금 뭐 이렇게 전략군 특구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뭐 발사 기지다, 또 제조 기지다, 생산 기지다, 운용 부대다 다 이렇게 클러스터 해서 그걸 또 지하에서 다 연결해서 완전히 거대한 지하 도시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핵 벙커 버스트인데 뚫고 들어가서 그냥 지하 자체를 그냥 완전히 그냥 지진 내서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기대했던 중국의 19 방공여단, 18 방공여단 뭐 어떻게 됩니까? 모릅니다. B2가 왔다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혼자 갑니까? B2가 강력한 전자전 제밍 이 제머를 동반하면서 가죠. 안 그래도 B2 혼자만 와도 안 보이는데 제머까지 동반해서 쫙 와서 완전히 그냥 통신 먹통 만들어버리고 쑥 들어와서 쾅쾅 떨어뜨려 버린다 이겁니다. 하물며 얘들도 못 보는데 이 주에 쫙 깔린 북한의 초구형 1950년대와 60년대에 만든 이런 방공 무기들이 볼 수는 있겠습니까? B-52도 못 봤는데 어떻게 B-2를 보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니들 한 방이면 끝난다, 죽는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그리고 나서 북한이 또 미사일 2발 쐈죠. 아마 미국이 엄청난 결심을 강요받을 겁니다.
그래서 전략군 특구는 아직 이제 만들겠다라고 했으니까 아직 완공은 전이에요. 그러면은 완공 전이라도 기존 기지 아니면 평양에 있는 핵심 수뇌부 의지를 가진 이 핵심 수뇌부 이거 타격하는 옵션 얼마든지 할 수 있죠. B-61-12 핵 벙커버스터를 꽂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즘 순항미사일 970km 날아가는 B2도 스텔스인데 미사일까지 스텔스 이걸 누가 보겠습니까? 그냥 다 뚫는 게 맞는 것이죠. B-61-12도 16발 들어갑니다. B2에. 그리고 제점도 16발 들어가요. 이런 걸 그냥 동해로 쑥 와가지고 때려버릴 수 있다. 왜? 우리 무기고에는 여러 수단이 있어. 그리고 그걸 국무차관이 이야기를 했고 또 국무장관은 우리 지금 북한을 어떻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인가를 아주 면밀히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반드시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경고하고 끝판왕인 B2 스텔스 폭격기 플러스 핵 벙커버스터 폭탄까지 보여준 미국. 계속 이제 북한이 다시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미사일 또 쏘고 자 이래서 또 미국이 또 한마디 더 하고 그럼 2월 달에 ICBM 한번 또 보여주고 뭐 정말 기대하던 장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북한에 큰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뉴스 속보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격변의 시기 신인균의 국방TV 그리고 신인균의 군사TV가 가장 먼저 발빠르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